이제 한미 정상회담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아직 선을 일단 정해놔야 되겠어요. 일단 회담이 끝났으니까 끝난 거에 기준으로 해주세요. 네, 끝나기 전에 강력한 요구와 끝나고 나서의 평가도 다를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고사- 가야 된다 막 강력하게 그럼요. 주장. 네. 그럼요. 정상회담 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 어. 원칙만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끝났으니까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원칙 이제 앞으로의 대비 요거 해야 된다. 어제 방송 네, 때문에 지금 많이 그런 지금 건가요? 긴장되고 있습니다. 긴장되고 있어요. 자, 네. 일단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까 뭐 잠깐 이야기했는데 트럼프와 같은 미치광이 이 국제 깡패 양아치를 상대해야 되는 대통령과 정부의 그 무게 그리고 나라의 주권과 국익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 이런 게 상당히 무거웠겠다. 그래서 울고 싶었을 거야. 회담장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여유 있게 회담장에서 이야기도 하고 뭐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마음으로는 얼마나 심적 부담이 컸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여러 생각과 감정이 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내란을 진압한 승리자 국민이고 주권자 네. 국민 아닙니까? 미국의 날강도 같은 행태에 이 깡패 같은 행태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 촛불에서도 주권자 국민의 존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런 성토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회담을 또 보니까 얼마나 지금의 이 국제 관계와 또 지향에 가야 되는 바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이 좀 복잡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좋았어. 선 안 넘는 거 보세요. 좋았어. 복잡하셨을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담에서 있었던 뭐 생각되는 지점들을 여러 네.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미국이 친일 외교를 상당히 강력하게 압박했구나 이걸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관련한 발언 있었고 또 회담 내용의 대체로 많은 부분이 대북 적대시, 대중 적대시 그리고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기 위한 일본의 군사 협력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시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말했던 그런 외교적인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배경에는 미국의 압박이 있었음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을 뵙기 전에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하실 문제를 다 미리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딱 확인이 된 거죠. 이게 약간 숙제처럼 과제처럼 이재명 정부에게 강력한 압박으로 된 거구나. 한일 관계부터 네. 정리하고 와라. 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거 우리 언론에서는 그렇게 다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미국이랑 만나기 전에 일본 만나는 게 얼마나 신의 한 수냐 이런 분석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고충을 어쨌건 토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근데 좋은 방향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오늘 한일회담 그 분석하려고 했었는데 네, 다음에 뭐 시간 되면 또 분석하는 걸로 하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너무 제가 열이 받는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해서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표현을 또 한 거고. 근데 끝나지를 않고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매우 집착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을 하고 일본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데 한국이 그 문제에 매우 집착을 했고 그래서 함께하는 게 어려웠다. 일본은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한국은 미온적이다. 일본에는 훌륭한 국민들이 있고 일본은 훌륭한 나라다. 막 일본을 추켜 세우면서 우리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나온 건가요? 네, 그 맥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 엄청난 정부를 압박을 대놓고 있었군요. 압박을 한 거죠. 그리고 아베 총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켜 세웠습니다. 근데 아베가 얼마나 우리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라든지 식민지배 문제에 집요하게 공격한 인물입니까? 근데 이 인물을 굳이 네. 이 과거사 집착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의도가 다분한 거죠. 트럼프의 의도가. 친하게 지내라.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걸 굉장히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전쟁 동맹에
딸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길로 가는 건데 이 압박을 이겨내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과제를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대동아 공영권 다시 이야기하면서 침략 야욕을 계속 드러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독도에 대한 그 영유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영토 문제가 아니라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동해상에서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침략의 발진 기지의 하나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실 일본과 군사 협력과 동맹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거나 이런 발언을 묵과하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그렇게 한일 관계 개선 바라면 일본한테 좀 사과 좀 하라고 해라. 평화 피스 메이커인데 그렇지, 이런 그렇지. 주장 좀 할 수 그렇지, 있는 거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필스메이커신데.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냥 좀 듣고 수용하는 모양새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일단 근데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일본이 이 군사 대국의 야욕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빨리빨리 군대 다 키워가지고 자기 대리 전쟁의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일 관계에 집착하는 겁니다. 미국이 여전히. 근데 이거를 계속 막아세운 게 국민이었던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맞습니다. 정부는 늘 하고 싶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일회담, 한미회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과 동맹을 공식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 군사 협력 대상으로 누구를 꼽느냐 이런 여론조사였는데 네. 당연히 압도적으로 미국이 높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북한이 일본보다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본과 군사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건 안 되는 그 거거든. 진짜. 네, 북한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게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과는 절대 동맹을 할 수가 없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역대 민주 정부들도 결국 미국의 이 압박에 굴복해 가면서 지소미아 맺고 한일 관계 조금씩 수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수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국민적 여론에 다 막혀서 다 포기한 거야. 그렇지. 그렇게 포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다 내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합의는 이미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발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 정책의 뒷배 그리고 앞배가 되어주는 것은 철저히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민심 읽고 더 당당하게 평화와 이 주권의 길로 나아가길 좀 바라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뭐 아까도 언급하셨던 미국의 내정 간섭과 주권 모욕이 상당히 노골화되는 모양새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회담 전에 트럼프의 그 숙청혁명 이 트위터도 그렇고 회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교회와 군기지에 관련해서 딱 집어서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회담에서도 뭐 아까 그 특검에 대해서 정신 이상자 병든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언급한 게 네. 굉장히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자 주권 모욕 행태 아닙니까? 음. 근데 저 여기 그 특검 얘기할 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같이 웃더라고요. 뒤통수 보였어요, 웃는 거. 저 네. 약간 열이 확 받았습니다. 웃을 그- 일은 웃겨? 아니죠. 지금 웃기냐고. 네.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야 지들끼리 낄낄거리면 다 같이 트럼프 극우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예의가 굉장히 없는 건데. 네, 그럼 정색을 하거나 네. 호응하지 않는 것도 이재명 외교적인 대통령이 제스처거든요. 이재명 가만히 대통령 있어야지. 있었어. 네, 이게 제스처예요. 네. 웃는다, 어. 대답을 한다, 말을 한다. 이게 다 이래서- 외교적 표현이잖아요. 이래서 영어를 제1 모국어처럼 하는 놈들은 안 되는 겁니다. 영어 농담을 그대로 이해하고 웃잖아. 못 알아들으면 웃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위성락 국가 이재명 대통령 알아들었겠지만 네. 웃지 아니야, 않았던. 못 알아들었지. 실시간 통역해 주시는 분이 실시간 없어요. 통역이 있지만, 그 즉흥적인 약간 논란 있는 거 아니에요? 즉흥적인 반응이 오려면은 이 미국식 농담, 그 김현정 같은 사람이어지 이해할 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러니까 농담은. 저는 위성 하나도 안 웃기잖아. 영어로 그냥 들어도 안 웃기는 거잖아요. 위성락 이게 국가 안보실 미국놈이다라고 생각 안 하면 안 웃기는 거라니까. 자, 그래서 위성락은 아주 의심스럽다. 네, 그리고 특검을 공격하는 발언에 대해서 동조했다는 동조할 수 없는 아, 이건 진짜 내 네, 지금 거예요. 이 사람의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안보실장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경질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들었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의 발언을 협상용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좀 개인 성적 문제로 치부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묵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좀 항의하고 규탄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좀 눈에 띄는데 교회를 집었잖아요. 이건 내랑 극우들의 본거지가 지금 교회 아닙니까? 특히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라든지
단체지라든지 사이비 종교들까지 총동원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극우 세력들의 결집의 가능성, 그 불씨를 던져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강훈, 뭐 전한길, 소년보 뭐 이런 사람들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스탄과 그 고든창의 배우의 트럼프가 있다는 걸 또 한 번 더 입증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 고든창이 그래서 진짜 트럼프의 배후에 있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갑의 관계가 다르잖아요. 고든창이 배우에 있냐? 고든창이 트럼프한테 영향을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냐. 라는 게 잘 인정이 안 되더라고. 아, 저는 트럼프 고든창의 배우가 트럼프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야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더 강력하게 그 의견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설명 듣더니 오케이 오해였네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 의도가 뭔지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거는 그 자리에서는 아까 분석해 주신 것처럼 민심의 저항을 상당히 의식한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도 이야기할 텐데 네. 상당히 한국에서 일고 있는 반미 민심을 민감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쵸. 민감한 사안들을 회담에 안 올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게 좀 주목할 지점인 것 같고 놀라울 정도로 아무 언급도 안 했어요. 그러면 오해가 풀린 거냐? 진짜 어.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언급을 한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뭐 트럼프가 바보도 아니고 입에 발린 말을 해줬다? 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분명 발언한 거고 회담에서는 좀 이거를 온도를 낮춰주는 네. 효과는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공군기지 압수수색 문제 삼았는데 이건 사실상 내란 외환 군 세력들을 없애지 말라는 신호를 준 거잖아요. 네, 함부로 압수수색하지 마라. 이렇게 치다 보면 미국까지 오니까 이 얘기죠.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한테 내란 청산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대형 회담을 기업. 압박하는 것만 아니라요. 대형 교회랑 사실 군사기지 다 미국 쪽으로 바로 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 다이렉트 네. 선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 외환 군부 세력이 주되게 했던 게 뭔지도 저희가 상기를 해봐야 되는데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전쟁 도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그냥 두라는 거는 그런 대북 적대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겠다는 거죠. 그게 좀 입증이 되는 게 한미연합 군사훈련 우리 정부가 그렇게 조정하자 안 된다 얘기했지만 똑같은 규모로 강도 높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정상회담 직전에 한미연합 훈련 도중에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경고 사격이 있었어요. 우리 군에 의한. 네. 그러니까 화력을 사용한 거죠.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군사적 행동을 자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회담 직전에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도 이제 포함이 되었을 것 같고요. 실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압박할 때 북한을 폭격하겠다고 협박해가지고 어디 거 얻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계속 구사하고 싶은 게 트럼프의 마음 아닌가. 네. 그게 이번 발언에서도 투영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서로 여러분들 다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 그럼 트럼프는 북한 얘기만 계속 꺼내냐? 저는 전쟁 준비도 하면서 대화는 계속 하고 싶다. 이 얘기를 왜 꺼내냐가 정말 궁금할 거. 아니 이 회담을 북한을 위한 회담인 것 한미 같아요. 정상회담이 아니라 북한 얘기가 야 너 북한이랑 친해? 누가 친해? 북미 정상회담 사전회담 같았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실무회담이에요?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 언론에서 약간 실무회담격 방문이었다 막 이렇게 격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봤었는데 이번에 한미가 만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북한과 대화 채널을 어떻게든 열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할 때도 북한과 관련한 문제를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뜻대로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이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만드는 어떤 통로로 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트럼프의 마음을 상당히 이제 긁어주는 지켜 세워줬죠.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네. 했죠. 근데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 취임한 뒤에 두 번의 정상회담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해 상당히 친해졌고 서로에게 존경심을 갖고 있다. 존경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극진하게 어떤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이게 북한에 대한 상당한 구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의 어느 지도자보다도 북한의 문제를 좀 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에 그 비공개 회담 같은 자리에서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치켜 세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맥락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발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언제 만날 것이냐는 걸 물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올해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너무 대놓고 북미 정상회담 하고 싶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근데 가능할지가 더 걱정인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가능할 거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야말로 대화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진행하면서 한미회담에서는 이 얘기를 논의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을지 걱정되네요. 네, 굉장히 모순되다고 생각하고 대북 적대 군사훈련도 강행을 하면서 한미 동맹 체제도 가속화하면서 이게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월 25일자로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 총참모장 담화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북한이 여러 직책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통해서 이걸 규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이 담화를 발표한 의도가 북한 입장에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북 적대 군사훈련을 계속 진행하면서 북미 관계를 좋게 만들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신호를 저는 준 게 아닌가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한국 쪽에서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개의치지 않는다. 이러면서 협상 가능성을 또 열어줬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호냐면 관세 협상에서도 결국 중요한 문제. 지금 미국의 주된 관심사는 북한과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세 문제 관련해서 트럼프의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주로 북한 문제를 계산할 때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아 여기에 정말 아주 많은 것들이 달려 있네요. 네, 지금?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한미 관계 그리고 관세 협상에 임하는 게 필요하겠다. 우리에겐 그런 카드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북미 대화를 미국이 얼마나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아무튼 중국을 견제하고 싶고 우크라이나랑 한반도의 동시 위기 상황을 감당할 자신은 없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회담에서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좀 아쉬웠던 모습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의 지도자를 관련 이야기하면서 별도의 호칭 없이 이름으로만 불렀거든요. 네. 근데 공식 회담 자리에서 다른 나라 정상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결례이죠.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중재하고 정말 뭐 페이스메이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북한에 대해서 특히 북한 지도자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상당히 신경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공식 책을 안 부르고 김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 미국을 비난했는데 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설사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걸 국가의 공식 회담 자리에서 끌고 들어와서 언급하는 거는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이 한미 정상회담을 관심 있게 지켜볼 건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사고해서 또 말이나 행동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태도를 계속 고수하면 한국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북미 네. 정상회담에 오히려 한국이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트럼프의 마음에 들려고 펜을 챙겨갈 때가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거를 조정하기 위한 카드를 뭘로 들고 갈 건지 그런 좀 고민이 더 깊었어야 된다. 지금은 한미 간에 일단 정상이 만나서 얼굴이 트자 이 정도의 취지로 이루어진 회담 같아요. 근데 회담이라는 게 무슨 매달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는 남북관계 회복 카드였을 텐데 네. 그러려면은 미국한테 이렇게 해야 북한이 분명히 대화에 임할 것이다. 그 방향의 어떤 설득과 뭐 이런 맞습니다. 내용들이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아무튼 인식하고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하고 그걸 한국을 통해서 하고 싶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을 할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끝나고 나서 비공개 회담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는 거고. 네. 근데 북미 정상회담, 북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일방으로만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북한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북한은 어떻게 또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약간 이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 심적인 부담도 있었을 거고 시선이 네네. 약간 트럼프와 미국 쪽에만 좀 맞춰져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네.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뭐 이게 엄청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그 방향에서 내용을 준비해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 문재인의 보니까.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것들이 실패했던 이유도 사실 미국 눈치를 보다가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해야 될 걸 못하면서
뭐 운전은커녕 밀려나 버리는 악화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정부들의 외교안보 정책 다 참고 삼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의 남북 관계에서의 교훈을 뼈저리게 좀 찾고 네, 또 계승할 건 계승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이런 입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는 근데 이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에 카드가 없어요. 북한에서는 맞습니다. 한국 정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한미회담에 가서 내가 중재 한번 해보겠다 그런 자신감 보여준 거 그런 얘기 너무 좋은 했잖아. 카드였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용기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나 위인 못 된다고 얘기했는데 위인이 되길 기대하는 것 같다. 기다리는 그렇지. 것 같다. 그런 것들 그런 네, 그런 해석들 말들. 너무 좋고 네, 네. 우리가 뭔가 카드를 쥔 것처럼 트럼프랑 얘기하는 그 자세가 좋아. 사실 그거를 인정하는 어, 거거든요. 네, 트럼프도 네, 사실 네. 니네 카드 없는 거 알아. 아는데 다 알겠지. 얼마나 절박하면 카드가 없는 사람도 붙잡고 다 같이 하자는 일단 거죠. 카드가 없으니까 당장은 팬이라도.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고 그런 거 좋았어요. 네. 네, 그 자, 트럼프는 그런 사람에게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당당한 사람한테 밀리거든요. 그리고 제일 불안할 거예요. 남북 관계 개선되는 거 제일 불안해할 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근데 아무래도 북한이랑 대화하려면은 카드가 이거밖에 없어요. 연합훈련 중단해야 될 것 같아. 맞아. 네, 그러면 노벨 연합훈련- 평화상 받으실 그럼 수 바로 있어. 위인, 바로 위인. 그러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 관계를 틀기 위한 정상회담이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은 다루진 않았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한미동맹 현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회담의 의제로 오르지 않을까 많이 예측을 했고 저도 사실 그 내용을 좀 방송에 그러니까요. 다루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회담에선 다뤄지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이걸 공식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가 한국 국민의 분노를 자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미 대사관 앞에서 저희가 대규모 촛불 집회를 매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정보를 상당히 민감하게 수집하거든요. 네. 뭐 몇십 년 후에 드러나는 문건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 반미 민심이 커지는 거를 불안해한다. 그리고 그게 미국이 구상하는 동북아 패권 전략을 실현하는 데서 굉장히 약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제가 무등산에 얼마 전에 실천 갔는데 이런 미국 관련한 실천이었거든요. 네. 미국 규탄하는 실천. 근데 그 아버님들이 뭐 제가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미국 나가라고 하면 차라리 좋겠다. 근데 제가 한 분일 때는 이분이 좀 이렇게 강력하신 분인가 보다 했는데 뭐 오시는 분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이구나. 네, 방패라는 구호가 너무 좋다. 우리도 그렇게 강하게 나가야지. 왜 우리를 이렇게 모욕 주냐? 나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빠서 동맹 못 하겠다. 네. 그렇지. 네, 그리고 그렇지, 이제 그렇지. 중국한테 지는 놈들이 이제 막 최후의 발악하고 있지 않냐. 와, 남북 관계 세계 정세를 읽으시네. 네. 근데 막 이렇게 말씀하셔요. 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은 없지만 너무나 놀라운 지금 해안이시네요. 그러니까 남북이 힘합치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뭐가 있냐. 야. 우리 대통령이 왜 저렇게 절절매면서 그렇지. 지금 고생해야 되냐. 이런 그렇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만 받지 말고 집회를 좀 해라. 네. 광주에서 네. 막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너무 그러니까 좋네요. 이런 민심을 미국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투쟁하지 않았다면 아마 노골적으로 오늘 이재명 정부 압박하고 모욕 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투쟁이 일면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 문제는 그 부담을 그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게 전적으로 떠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지금 국민적 지지를 이용하면서 반미 민심은 누그러뜨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행보로 정치적인 부담을 지게 하더라도 미국은 나쁠 게 없는 거잖아요. 정권을 약화시키면 그다음 국힘당 집권하게 만들면 되니까. 네. 지금 이게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넘겨받았냐면 전략문제연구소라고 미국에 있습니다. CSIS 여기서 정책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 전략문제연구소에서 내놓는 글들 보면 막 탄핵 체포 반대하고 막 이런 진짜 나쁜 글들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에 성격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연설했는데 두 가지 얘기를 크게 좀 제 눈에는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는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국방비 증액이 한미동맹 현대화의 일환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이 비용들이 사용될 것이다. 이거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방비 증액을 발표하게 하는 음. 이런 모양새로 갔다는 거고요. 알아서 하게 해. 네, 두 번째로는 안미경중하지 말고 안보도 경제도 미국이랑 발맞춰라. 이게 지금 미국의 일관된 요구이지 않습니까? 미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막 협박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질문을 받았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상황에서 안미경중 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왔던 것도 사실인데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안미경중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 우리는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한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발언이거든요. 미국의 대북, 대러 적대 정책에 지금 동참하는 모양새로 사실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게 한 거죠. 이재명 정부 길들이게 하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내정간서 발언들은 고든창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하고 네. 그리고 내부의 친미 세력들 계속 양성해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무조건 수용하게끔 만드는 여론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이 반미 여론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네, 이거 너무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네. 그 마두로 대통령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겠다고 하면서 그 시진핑 주석한테 선물 받은 화웨이 휴대전화 막 보여주면서 막 쉐시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한미 정상회담 며칠 전에 미국이 이지스 구축함 3척 4,000명의 해군 병력을 동원해서 베네수엘라 해역에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그 정권을 전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 뉴스가 언론에 와우. 도배가 됐어요. 우리 국내 언론에도. 네. 근데 저는 이게 누구를 노린 거냐, 누구를 겨냥한 행보이겠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직접 압박하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우회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렇죠. 주는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과도 잘 지내야 된다. 대만에도 쉐시하고 중국에도 쉐시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아닙니까? 근데 그 발언이 있는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비슷한 발언이 있고 나서 이런 행보를 보였다는 거는 상당히 압박을 주는 방향이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압박을 느끼고 뭐 한미동맹 현대화라든지 이런 정책에 동조하는 형태로 갔을 수 있는데 이거 따라가면 우크라이나 꼴 나는 겁니다. 정말 지금 우크라이나 인구 완전히 소멸하고 뭐 전쟁으로 나라가 엉망진창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래서 형사법 개정해 놓자고 했잖아. 이러다가 재판 시작된다니까. 진짜 이러다가 이재명 재판 다시 시작돼요. 미국은 계속 멱살을 잡고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이득을 다 뽑아가려고 하는데 그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더 뭐 펜을 10개를 선물해 준다고 그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아까 구사나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알아서 겨라. 알아서 우리가 국방비도 올리고 그걸 마치 우리의 국익인 양 포장해서 네. 이성락이랑 이런 자들이 그런 판을 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미국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이런 검은머리 미국인들 이자들을 쳐내야 돼요. 네, 위성락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도 물망에 위험하죠.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저희가 모르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김현종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사실 좀 더 꼼꼼히 뭐 분석해봐야겠습니다. 일정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상당히 나라 안팎으로 쉽지 않은 국면 그리고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뭐냐 원칙과 정도의 길을 걷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검찰 개혁에서도 내란 청산에서도 그리고 외교에서도 원칙과 정도의 길을 걷지 않으면 너무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교에서 원칙과 정도는 뭐냐라고 보면 자주적인 외교,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외교가 원칙과 정도의 길이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굴복하고 굴종하는 쉬운 길을 걸어라 이런 주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원칙과 정도를 지키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너무 힘든데 이런 압박을 다방면으로 받는데 저는 철저히 국민을 믿고 그 힘에 의거해야 된다는 국민 주권주의로 무장할 때만이 원칙과 정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 들어가고 몇 개월 지났는데 광장에 혼자 한번 나오실 수는 없겠지만 네, 촛불 국민들이 어떻게 투쟁하는지도 늘 잊지 말고 챙겨보시고 답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거 국민이 가는 길에 가자고 하는 길에는 늘 승리만 있다는 것을 좀 강력하게 믿고 그런 원칙의 길 정도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촛불행동 성명을 꼭 꼼꼼히 읽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보내드리면 그 트위터 메시지 네. 같은 걸로. 아, 우리가 네. 이제 계속 챙겨 드려야죠. 네, 국민들이 또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